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4분기 실적 기대주입니다. 지금은 성장주보다 실적주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막바지인데 이제 또 4분기 실적을 살펴볼 그런 시점이군요. 네, 뭐 이번 주면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상장사들,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는 이미 먼저도 발표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상장사들 이번 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 그 상장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글로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도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 추정치가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105곳에 이 4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합계가 24조 9천억이 넘는 수치로서 이 작년 대비해서도 58% 이상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순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18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작년 대비해서 47% 이상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바이든 효과 그리고 화이자 백신 효과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예전과 다른 그런 상승과 틀리게 지금 현재 약간 유동성 장세에서 약간의 좀 실적 장세로 펀더멘털 구조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장세보다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뭐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친환경이나 뭐 전기차 여러 가지 종목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 업종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추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하나솔루션, 뭐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바이든 관련주 중에서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순이익이 지금 현재 5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무려 1970% 이상의 지금 추정이 1970% 이상의 상승이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뭐 7.8%, 17%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뭐 바이든 종목들 중에서도 저퍼,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쪽으로 이제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이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바이든 이 관련주를 떠나서 이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이 흑자 전환하는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 LG디스플레이, 뭐 이마트, 현대제차,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은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 올해 코로나 때 다른 모든 국가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좀 어떤 경제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그런 부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어떤 코로나에 의한 펀더멘탈 훼손 부분은 그게 제한적으로 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3분기 때 실적으로 말해주었고 4분기 때도 이 부분은 화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국가 경제 성장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좋은 투자 성적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저가 항공주입니다. 백신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사실 백신 소식 이후에 어제 저가 항공주는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뭐 급등을 했던 게 저가 항공사도 그렇지만은 거의 뭐 항공업체들, 특히 네. 또 여행업체들 같은 이런 상반기 때 코로나19로 피해봤던 업종이 이 반등을 좀 크게 보여주었는데 이 한마디로 봤을 때 기대감이죠. 네. 뭐 기대감이고 그 전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항공 여행 업종이 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면서 주가 하락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글로벌 그 기업들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를 크게 좀 보여주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근데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내년 하반기 때 뭐 상용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여행 업체뿐만 아니라 이 항공 업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을 가시화하기에는 이르다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항공주 안에서도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이제 지표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가 항공주들이 좀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물 운송에 있어서 사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운송은 거의 뭐 미미한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여객 부분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그 최근에 몇 개월간 봤을 때는 그 전보다 국내 여객 같은 경우에는 뭐 탑승률도 80%까지 올라갔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지만 역시 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거의 뭐 매출 같은 경우에 90% 이상은 줄어든 상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사들은 화물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만회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겠지만 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저가 항공주들이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했을 때 너무 이제 이제 상승 랠리를 기대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것보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부가 이 저가 항공 쪽에서의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뭐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이 종목별로 그렇고 이 업계 전체에서도 판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항공 안에서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화이자의 백신 얘기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이 백신에 대한 얘기는 하루하루 이제 그 뉴스가 계속 틀리게 나오거든요. 네. 뭐 틀리다는 것보다는 이 화이자 뉴스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선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도 펀더멘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저가 항공주들은 정부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내년 정도에 봤을 때 좀 투자하는 부분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신이 연내에 나오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의 여행을 갈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객 부문 의존도가 높은 저가 항공으로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사봉 실적주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은 이제 네.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1,644억. 을 좀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그전에 증권사를 예측했던 컨센서스보다 무려 150% 이상의 수치를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 또한 1,840억 정도가 증권사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TV용 이 LCD 패널 가격이 11월까지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대형 OLED 물량도 증가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뭐 패널 가격에 대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3분기 때의 그런 그 패널 가격 또 TV 시장 쪽에서의 호황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로 간다면 이 LG 디스플레이의 1,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를 지금 19,000원까지는 잡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뭐 TV에 대한 수요나 뭐 LCD 패널 가격이 내년까지도 이어져야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즌이 다가오면은 단기적인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수급이 더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또 관심은 좀 꾸준히 이번 주에는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15,150원에 어제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앞으로는 영업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소개해드렸고요.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4분기 실적 기대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저가 항공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